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김동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6부장 김동엽입니다. 예, 예. 자, 까불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금요일 날 흐름 무진장 약했던 거에 코스닥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코스피는 한 9분의 1 정도쯤 반등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반갑다며 여러분께 V자 인사를 방금 했습니다. 오늘도 3, 40포인트 빠지는 것보다는 뭐 낫죠. 제가 오늘 계속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는 오늘은 반등은 나오긴 나온다. 저는 심하면 한 3분의 1 정도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빠진 거에 자 그러면 금요일날 빠졌던 게 너무 심한데 그거에 3분의 1 정도 나오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금요일날 빠졌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는 게 주말 사이와 오늘 사이에 뭐 전부 다 해결이 됐느냐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해결이 안 됐죠. 그냥 다 어중간한데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야 이거 일회성이야 이렇게 볼 거야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아직 한참 남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진 마음하고 행동하고 또 일치시켜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자 오늘 11시 반까지 늘 그랬듯이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참 어려우셨죠. 저도 좀 금요일날 하도 하락을 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뭐 사후 약방문이지만 내려가고 나서 해석해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이제 분노만큼 내려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주말 사이에 또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뭐 얘기들도 오간 게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 반등이 너무 뭐 힘차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한 3분의 1 정도쯤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잠깐 이제 꿀렁댔잖아요. 아침에 지금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뭐 조금 들어줬다가 마이너스도 나왔다가 요렇게 하다가 지금 약간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게 10시 때 시간인데요. 뭐 이따가 저는 오후쯤에 조금 더 강해질 거. 오늘 뭐 다른 추가 악재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하여튼 3분의 1 정도쯤 반등 나오는 걸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 뭐 금요일도 그 전에도 늘 보여드리지만 투자의 그 골까지 가는 여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3,500을 기대했든 5,000을 기대했든 여기 가는 게 아주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그냥 쭉 달리는 내리막, 그 내리막이 아니죠. 오르막이긴 하지만 굉장히 순탄한 길일 줄 알았는데 사실 최근에 1000포인트 오를 때까지는 뭐 어찌 됐든 비교적 순탄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 3,000 한 1, 200쯤 올라온 다음에 약간 걸리더니 이게 한 3주 정도 결국 못 뻗어나가니까 밀렸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또 관세 협상이라든가 또 증세 이슈들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또 1000포인트쯤 오른 이런 폭에서 조정이 필요했는데 뭐 우는 아이 뺨 맞았다 그러면 이거 인간 학대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뭐 필요한 시점에 또 악재성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빠른 조정을 한꺼번에 맞았어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 반등은 일단은 좀 유지된다라는 관점으로 기본 컨셉을 잡고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생각하기에 11시 반 되기 전까지 뭐 계속 지수는 좀 오른다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충분히 오르냐 뭐 1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00은 만들어 놓고 플러스 한 25는 만들어 놓고 이 정도쯤이라도 나오냐에 대해서는 그 정도보단 좀 안 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3분의 1에서 아주 기가 막히면 반 정도쯤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질문 주세요. 예, 질문을 마구 주셔야 이따가 우리 방이 나중에 풍성하게 예, 오후 그 후반부 예, 부분을 좀 매끄럽게 갈 수가 있으니까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장이 사실 엄청나게 빠진 날 다음 날 수익 플러스라는 거 진행한다 그러면 사실 뭐 별로 재료가 없는데 오늘 그래도 재료를 찾은 게 이제 그 AI 국가대표에 대한 부분. 오늘 그 AI 파운데이션 10개에서 5개로 이제 줄이는 그런 압축 과정이 발표가 되는 날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넘버원이라 이게 사실 우리나라 거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소재가 K-팝이라고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노래를 불렀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우리나라 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티브가 좀 들어갔고, 뭐 무엇보다든지 우리나라 감독이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본이나 뭐 노래 뭐 만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거 이제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소재단에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K-팝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어떻게 볼까 주체라고 할까요? 만든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한국판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냥 한국판이죠. 예. 우리나라 뭐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된 미국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그냥 뭐 미국이 만들었냐 우리나라가 만들었냐 물론 그 싸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캐데온이라고 하는 K-팝 데몬 헌터스의 놀라운 인기, 결국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보면 너무 대단한 거죠. 예. 우리나라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인기야? 미국의 빌보드에서도 뭐 2, 3등권 한다 그러더니 지금 영국의 차트에서도 1등을 해갖고서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것들 뭐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굉장히 여기서 오늘 강세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네, 오늘 국가대표 쪽에서는 누가 될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5개 팀이었다가 10개로 줄었고요. 7월 25일 날 10개로 줄였고 지금 이제 오늘 5개로 줄이는 과정인데, 여기 지금 10개 중에 뭐 아직 어디가 됐다는 아닌데 뭐 주가로만 보면은 뭐 카카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몇몇 개 회사들이 이미 뭐 주가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이따가 정해져 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미리 얼마나 세내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움직임들이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팍팍 밀어주겠다가 기본이고, 최종적으로 내후년이죠. 2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5개가 선정이 돼도 앞으로 분기마다 하나씩 탈락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2개만 남게 되는데, 2개는 아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단계고, 앞에다가 KAI 기업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라서 나름대로 이제 K를 붙여줘 그냥 막 KAI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나름대로 무슨 국가대표 진짜 선발전 같은. 국가대표 얘기하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 남자 유니버시아드 계주팀이 1등을 했어. 1위를 했어. 계주에서. 제가 살다 뭐 모든 분들 다 똑같겠지만 우리나라 육상이 무슨 애기들 달리는 것도 아니고 성인 정도 되는 유니버시아드 이상급에서 남자 계주에서 1등하는 그런 이런 걸 제가 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예, 물론 뭐 거기 보니까 뭐 미국도 없고 뭐 몇 나라 없긴 없던데 선진국은 예. 어쨌든 유니버시아 구성이 그렇게 된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남아공도 있고 잘 뛰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는데 와 예, 어떻게 1등을 했대? 예. 엄청난 예, 환호와 저는 진짜 이걸 한 10번쯤은 더 돌려본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 진짜 1등 했어? 이러고. 근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예. 미래가 예, 아주 밝아지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자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뭐 국가대표 AI 기업을 뭔가 선정을 하게 됐을 때 또 뭐 위아래 변동성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음, 음, 음. 나가시는 분이 뭘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요. 예, 조용히. 예, 나가든 안 나가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예, 예, 나가시면 돼요. 예, 듣기 싫으시면 예, 나가시면 됩니다. 예, 조용히 나가세요. 예, 굳이 나간다고 안 올려도 괜찮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이슈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거 아니에요. 예. 자, 캐데언이 골든 오피셜 차트 영국 차트에서 1등 했다. 자, YG 엔터, 스튜디오 미르, 우양. 예. 이거 오늘 뭐 완전히 난리가 났고 얘랑 YG 플러스도 원래 한 몸인데 결국 얘네들도 지금 그냥 긴가민가 출발해가지고 다 지금 6, 7%, 막 8%씩 올라갔고 우양도 아까 보합 마이너스 나오다가 또 뭐 7, 8%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한 2, 3%긴 한데 이거 어쨌든 김밥 챌린지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인기라더니 이럴 줄은 13년 만에 기록 세웠다. 그러니까 기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신기록을 세웠다 아니면 그동안 달성을 못했던 신기록을 한번 세웠다 아니면 기록을 뭐 경신했다 이랬을 때 시장 반응이 굉장히 따뜻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강남스타일 이후에 예, 그 영국 차트에서 1등을 13년 만에 했다라는 거고 이게 뭐 예, 유명한 국내외 어쨌든 작곡가 또 뭐 이재라고 하는 사람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예, 뭐 노래들도 어쨌든 일부 우리 뭐 아이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저도 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그냥 뜨문뜨문 보기만 했지 완판을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이해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네 거기 뭐 그 싸우는 거죠. 그 여자 아이돌하고 남자 아이돌 그 악령과의 싸움 이런 것들인데 또 엄청 인기가 많고 관련된 OST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런 골든이라고 하는 OST가 영국 그 차트에서 1등을 했다. 싸이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늘 하여튼 뭐 굉장히 큰 환호와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갑자기 또 대북 관련주 또 움직이네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상회담 뭐 한 2주든 뭐 8월 말이든 전에 움직일 때 이게 뭐 하루 종일 맨날 간다, 일주일 내내 간다 이건 아니더라도 대북 관련돼서는 결국은 한두 번쯤은 꿀렁꿀렁 되면서라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게 뭐 오늘도 지금 뜬금없이 좋은 사람들 JST나 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어디선가는 뭐 대북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데지 컴바인도 올라가고요. 강한 흐름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아무리 올라가도 스튜디오 미르급 정도까지는 아직 가진 않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그 마블 스튜디오와의 애니메이션 제작 이슈도 있고요. 캐데언의 일부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남다른 행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돋보이는 그림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시장 변수라고 할까요? 뭐 호재, 악재 전부 다 아시겠지만
뭐 호재로 본 거는 우리가 원래 목요일 버전으로는 이제 그 상호관세 타결이 어쨌든 지금 타결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낮은 편이다라는 거에 나름대로 안도를 했던 이제 목요일까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로 넘어오면서 관세 협상 이제 이게 달이 바뀌면서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금요일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1일 날 됐는데 아니 왜 유예를 해주는 나라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괜히 빨리 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뭐 유예 받은 다음에 나중에 뭐 협상의 결과 나왔을 때 네? 왜?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잠깐 마이크 껐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서 금요일 넘으면서 시장이 뭐 쫙 빠질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관세 협상도 잘못된 거였어. 또 이런 이제 뭐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금요일에 장 빠지면서 나온 이제 뭐 많은 얘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뭐가 빠질 때 이유를 붙여야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엄청나게 퍼졌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유예받은 나라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예를 받은 뭐 멕시코나 이런 데는 관세를 안 내잖아요. 근데 협의를 받아서 협의가 끝난 나라는 8월 7일부터 관세를 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개겼든 뭐 좀 짧았든 협상을 더 이어간 나라들이 결코 불리하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존에 뭐 나머지 나라들 협상이 되니만이 했던 그 약간 그 등회에 있는 나라들도 그냥 관세율이 어차피 15에서 20% 그러니까 15%가 40개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진탕 뭘 해가지고 15% 받은 거랑 40개 나라가 된다고 저번에 금요일 날 아침 버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뭘 별로 안 해도 15%가 될 수 있었나 이런 생각. 물론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해요. 우리처럼 무역 수지가 많은 나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무역 수지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를 내놓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를 더 개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면 15라는 건 도저히 못 맞을 수치였다는 거 분명한데도 근데도 그냥 상대적으로 뭔가 아쉽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개겼으면 되는데 뭐 이런 또 섣부른 뭐 후일담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장에서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악재 비슷하게 영향을 줬다는 거고 호재는 있죠.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된 것도 테슬라 향의 수주, 뭐 2차 전지가 올라온 것도 테슬라 향의 LG엔솔의 수주,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 날 셌던 스피어라는 종목이 센 것도 결국은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의 대량 수주. 결국은 지금 뭐 테슬라 범 테슬라죠. 이쪽과의 수주 이슈가 나온 뭐 칩이라든가 2차 전지 또 우주항공 쪽의 테마가 그래도 살아 있었다라는 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오늘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반등하면 정책위의장이 교체된 거잖아요. 어제 저녁 때 진모 씨가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번에 새로 된 그 한성애 그분은 뭐 약간 좀 이렇게 아주 강성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좀 배려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주말 사이에 이제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거기 원내대표는 양도세 기준을 다시 뭐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이 양반은 또 뭐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고 뭐 하면서 버틴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 신임 대표가 된
당 대표 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뭐 주요 당직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뭐 유임을 시켰으면 이렇게 반등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좀 교체를 했으니까 그나마 이 반등이라도 나오는 거겠죠. 예. 저는 뭐 교체에 따른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차피 금요일 날 밀렸던 것도 심리적인 여파가 굉장히 컸거든요. 야, 이놈들 다시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거.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뭐 국회에서 결국은 이 입법 과정에서 뭐그 얼마든지 뭐 타이틀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우리 맨날 이렇게 뭐 행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입법 청원하고 반대 청원하고 이런 걸로 다 세를 보여줘야 그래야 움찔해서 또 바꾸겠다고 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좀 못마땅하긴 한데 하여튼 타이밍상으로 뭐 신임 당대표가 선정이 되면서 정책위원장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시장해주는 신호가 유임이 아니었다라는 것만 해도 일단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악재는 뭐 증세 정책이 아직 후퇴한 건 아닙니다.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 뭐 며칠 만에 뭐 다 손보고서 끝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한 10월에서 11월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슈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입법 청원이 10만 명 넘었어요. 그러면 뭐 움찔해 갖고 뭐 아우 큰일 났다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보기 안타까운 게 이게 뭐 물론 구심점이 없긴 한데 이런 반대 청원이 있으면 진짜 뭐 100만, 200만 이 정도까지 이게 세가 모여야 되는데 저런 속도로 나가갖고 해봤자 몇만 될까요? 예. 그러다가 오늘 뭐 조금 고쳐줄지도 몰라 이러면 또 청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자 지금 주식 인구 대충 따져보면 뭐 1400만 이러잖아요. 1400만 중에 10만이 뭐 반대 청원을 했다고 봅시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차피 표로다가 먹고 사는 인간들한테 처음에 몇만 명이 빠른 속도로 서명했다고 그게 주는 효과가 별로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뭐 1400만 이렇게 어쨌든 뭐 계좌 있는 사람 기준으로 잡는다고 보면 진짜 분노의 게이지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뭐 얼마나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렇게 뭐 효과가 있을 법한 저런 청원 같은 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안 하면서 맨날 소리만 질러대니까 효과가 없죠. 예. 그래서 해줄까 말까 또 고민하게 될 거고. 예. 자, 지금 뭐 호가 보니까 몇 개 지금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요. HJ중공업이 세게 올라가는데 저거 오늘 아침에 뭐 MRO 관련해서 이제 마스가죠, 마스가. 예. 마스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 미리 선점을 한다고 할까 그런 이슈 중에 미국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막 미리 뭐 다 깔아놓는 상황인데 조선 쪽에 대해서 미국 전용 그 항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미군함이 와서 이제 새 건조도 하거나 아니면 뭐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전용 항을 만든다. 전용 조선소. 근데 그게 지금 원래 지난주 버전으로는 군산 조선소 쪽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진해 쪽에 그 K조선이라고 옛날 그 STX 해양 조선해양인가 그 지금 매물로 나온 거기 또는 그 한진중공업 HJ중공업이죠. 그쪽이 이제 진해 기지랑 우리가 가깝다 그래갖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입지를 가지고 오늘 새벽 기사를 보면 그쪽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MRO나 그 뭐 군함 지어주는 게 마진이 좀 남는다고 합니다. 일반 상선보다. 그래서 그쪽이 입지가 돼서 만약 뭐 HJ중공업이나 뭐가 그쪽으로 뭐가 전용 뭐 조선소가 설정이 되면 수혜를 받을 게 어디냐라고 봤을 때 뭐 K조선인가 그거는 뭐 매물로 나와서 지금 상장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건 HJ중공업 아닐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센 것 같고요. 원희홀딩스는 그냥 생각나는 거는 저기 이거 뭐야? 예. 메타의 그 로버손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이슈가 나왔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고 스튜디오 미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캐데언 그거 이슈로 지금 20% 이상 내외를 남짓 뭐 엿보는 것 같고 그런 좀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오늘 그 관점을 가졌건 미국이 이제 그 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트럼프는 그걸 보고서 또 그 고용 지표 만든 국장을 해고시켜 버렸잖아요. 갑자기 괜찮다가 왜 왜? 갑자기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 거냐면서 사실은 근데 그 사람 해고시킨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왜냐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해고를 시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뜻대로 되는 수치가 나온 건데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25만 명 정도의 뭐 실업자가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나왔냐며 우리도 얼마 전에 왜 뭐 통계청 그 지표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도 약간 뭐 중국도 맨날 GDP 가지고 마사지를 하니 많이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각국의 통계 관련해서도 이게 뭐 아주 정의롭다 아니면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하냐 안 하냐의 뭐 상황인데 각국도 약간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코스닥이 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한 3분의 1 정도 진짜 올라왔네요. 코스피는 아직 한 4분의 1도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기본 컨셉은 3분의 1쯤 반등이 나온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런 부분을 뭐 전부 계량화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빠졌던 거에 저는 한 60%는 이제 외부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0%는 이제 국내 변수. 그러니까 60%는 일단 관세에 대한 약간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관세에 대한 이제 막연한 실망감 아니면 세론 관세 타결됐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이 관세 이게 타결된 다음에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타결이 뭐가 좋지? 그냥 우리 FTA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거의 무관세였던 게 아니고 15%씩 맞게 생겼다는 건데 이미 10%는 또 맞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5%가 추가된 거죠. 이게 뭐가 반가워? 15가 아니라서 반가워? 5라서 반갑다? 그건 잠깐 즐거워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8월 7일부터 15%를 맞는다는 건 절대로 반가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타결됐다라는 게 호재인 듯하지만 결국은 뭔가 픽스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결국은 뭐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뭐 이러다 전 세계가 망하겠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뭐 관세에 대한 뭐 제로화 이렇게 뭐 되기 전까지는 진짜 이제 그냥 관세를 생으로 내게 생긴 거잖아요. 추가로 더 5%만큼을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증세 정책이 한 40%쯤 된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양도세 기준을 내린다. 증권거래세 더 내게 한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잖아요. 배당소득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매긴다는 건데 결국 요율 산정해서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럽니다. 뭐 저도 아주 명확하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그 날카롭게 보신 분들 몇 분의 의견을 보면 절대 분리과세가 이게 이로운 게 아니고 종합과세보다 오히려 더 내는 구간도 많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감세가 아니고 증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최고 소요율이 40 뭐 5%인가 여기에서 뭐 35% 수준으로 내렸잖아. 이거에 대해서 뭐 분리과세를 하니까 분명히 감세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구간별로 따져보면 뭐 진짜 그 40몇 프로 맞았던 사람이야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래 구간에서 따져보면 뭐 15%면은 뭐 종합과세 내고 끝날 걸 뭐 20몇 프로 맞는다든지 이런 이제 증액의 구간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와 HJ중공업 상가겠다. 세진중공업도 올라가네요.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군산 조선소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고 세진중공업 계속 얘기 드렸는데 지금 뭐 오늘 기사만 보면 물론 이제 진해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건 같습니다만 모르죠. 또 전라권 배려 차원에서 군산 조선소도 지금 거의 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양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뭐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군산조선소 한다 그럴 땐 약간 이제 중국과의 그런 것도 약간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유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뭐 진해도 있고 저기 군산에도 있고 두 군데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번 당대표의 일성을 보면 뭐 전라도 쪽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까짓 거 하면서 두 군데 다 또는 뭐 군산으로 누가 또 강하게 밀어붙일지도 모를 일이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입지가 우리나라는 바다를 많이 끼고 있으니까 뭐 강원도 쪽은 어렵겠지만 진해라든가 거제라든가 뭐 군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여튼 항만이 꽤 있고 또 능력 있는 조선소들 캐파 있는 조선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놀고 있는 뭐 항만을 뭐 MRO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 딱 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오늘 상대적으로는 HJ가 센데요. 세진도 같이 올라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제가 사실 수익 플러스 시간에 오늘 마이너스라 얘기 안 드렸지만 하나오션을 말씀드렸다고 오늘 눌림목 나올 건 분명했는데 얼마나 이제 싸게 잡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뭐 하나오션도 더 갈 건데 사실 딴 거 다 빠질 때 얘만 독약 청청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얘 혼자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더 갈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뭐 마이너스 한 4, 5%요 정도급 마이너스면 대응을 해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세가 시현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상에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다라고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개인 투자가 뭐 지금 정부가 뜻은 물론 지수 5천 보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뭐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냉정하게도 보면 이 증세를 글쎄 이런 파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미련 맞은 거고 뭐 그럴 줄 알고도 했으면 진짜 나쁜 놈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뭐 맞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로도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뭐 나라가 펑크가 나가지고 세수를 못 걷어들이는 것도 결국은 문제긴 합니다. 문제긴 해요. 세금이 없는데 그럼 나라는 뭐 이런 국민들이 어떤 소득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서 세금을 못 걷고 계속 국채만 찍어갖고 마이너스로 살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당장 왜 이렇게 뭐 하냐고 소리를 질러도 세금은 거쳐야 되고 이게 나라의 어떤 예산으로 또 쓰여야 되고 이런 뭐 순환은 어쨌든 돌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필 뭐 다른 쪽 어디에도 분명히 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뭐 법인세 올린 것도 사실 말이 많잖아요. 이게 법인세 올리면 이게 1% 올린 게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법인들 입장에서 1% 예, 저 정도가 뭐 크냐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거 1%가 제가 알기로는 예, 1%가요. 돈을 정상적으로 뭐 똑같이 벌었다고 쳤을 때 약 한 4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예, 작지가 않습니다, 결코. 예.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번에 뭐죠? 증권거래세인가? 뭐 그거는 0.15를 0.20으로 올리게 되면 한 2조 정도 더 거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닌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그 자극적으로 표현하시려고 뭐 2조 더 거두려고 시가총액을 110조를 빼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하시는데 뭐 여기저기 다뭐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 이번 정부가 아주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왜냐하면 그동안은 3, 4개월은 그렇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뭐 믿고 간다. 뭐 누군가는 어쨌든 믿고 간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제 증세 정책으로 뭔가 또 확 이제 물 뿌려주면서 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번 장 1000포인트 올랐다고 예,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1000포인트나 오른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뭐 올라갔을 확률이 높겠지 여기서 전혀 안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올라가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잘 안 들고 있는 쪽만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공교롭게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많이 갔어 이런 분들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상대적으로 덜 갔다 또는 안 갔다 이런 분들이 많죠. 1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1000포인트 오르는데 만족스럽게 계좌 상승이 나왔다 이런 개인들 많지는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 10명 중에 한 2명? 요 정도쯤? 2~3명? 나머지 6, 7명은 그 생각만큼 안 올랐어요. 내 건. 이런 분들이 많죠. 의외로.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한 시장 반응 일본처럼 3.5%쯤 올랐으면 그날 거의 다 팔고 나올 생각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들 그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이번에 100이든 150이든 짠하고 올라가면 확 줄여야지. 그러니까 가냐고요. 그렇게 제가 엊그젠가 그 관세 협상이 하루빨리 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그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저걸 올리냐. 한마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고 싶을 건데 저렇게 100이든 150이든 올리면 다 팔겠다고 손 들고 있을 텐데 손을 감추고 있겠죠. 예. 매도 버튼에다가 버튼에 손을 얹고 100포인트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그걸 누가 미쳤다고 장을 올려주냐 말이에요. 예. 누구 좋으라고. 안 올려준다. 안 올려주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리고 증세 정책은 왜 또 하필 이 타이밍에 예.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함께 뭐 시장이 확 환호할 때 같이 엎어덮어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필 민기적 되는 장에 증세 이슈까지 끄집어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우는 아이 예, 뺨 맞는 식으로 해서 크게 좀 조정받는 하루의 움직임을 확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안고 있는 건 절대 외봉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외봉은 안 나온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남았다. 예, 정책은 바꾸게 하면 된다. 이거 제가 아까 뭐 여러분들이 꼭 뭐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좀 분노가 생기시거든 사실 뭐 가서 뭐 증권거래에서 뭐 유리창 깨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반대 청원이 나오는 거에 나름대로 내 분노 의지를 가지고 예, 동의한다 이렇게 올리시는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그래도 이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지. 그냥 속으로만 욕하고 계시고 나는 그냥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옛날에 뭐 99년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뭐 바이코리아 펀드 나왔을 때 그런 게 되겠어요. 뭐 물론 정부에서 주도하긴 한 거지만 금모으기 같은 그런 게 되겠어요. 이게 사실 다 뿔풀이 흩어져 있는 분들끼리 뭐 화가 난다, 분노한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어디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서 또 뭐 몇십만 명 집회가 가능할런지요.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온라인 청원이라든가 이런 걸 또 통해 갖고 좀 세를 모으는 것들이 필요한데 생각보다는 사실 분노의 게이지에 비해서는 저는 뭐 청원의 숫자는 아직까지 되게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게 뭐 화들짝 놀라서 바로 바꾸던가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들이 아까도 내년 지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거 내년 지선 때 맞춰갖고 뭘 써먹어야죠. 지금 당장은 뭐 선거도 없는데 뭘 빨리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고요. 결국은 뭐 제가 봐서는 결국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 다 선거나 투표에 맞춰갖고 일정을 짜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의 호재는 뭐 굉장히 근접해갖고 환경을 만들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이게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조정은 될 거라고 봅니다. 조정은 될 건데 이게 뭐 깜짝 놀라갖고 바로 해줄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끌겠죠.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러면서 제 생각은 약간 뭐 애를 그렇게 만든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바로 안 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이거 지금 검토라는 얘기를 그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상향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놀래서 뭐 몇 사람의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아주 놀랍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나머지 그 대중은 대부분 다 침묵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화내는 거 가지고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릴 확률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막 거대하게 이제 세를 만들어서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게 그런 이제 뭐 청원이라 이런 거 이제 세가 약하면 결국은 새 싸움으로 선거의 판세를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몇몇 사람 떠드는 거 말고는 우리 생각을 바꿀 이유는 없어 이렇게 나가도 나중에는 뭐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표로 결국은 승부를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네 진짜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새가 모였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끌고 그러면 또 더 분노의 목소리들이 커질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가을 좀 늦가을쯤 돼서나 이게 결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최소한 뭐 9월 정기국회 이후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미리 좀 안정할 확률이 높고요. 뭐 지금 그렇다고 야당 쪽이 뭐 국민의 편이다 이래가지고 왕왕 뭐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새가 형편없이 약하고 뭐 기여되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도 이합집산이라 뭐 몇몇 사람 얘기해봤자 그 뭐 여당에서 야당에서 저렇게 뭐 세게 나오니까 뭐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할 리도 없고요. 지금 오롯이 보면은 뭐 국민의 거대한 저항만이 이네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바꾸게 되는 그 최종 결론은 아마 꽤나 이제 좀 올해로 보더라도 후반부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미리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그림으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이번 원래 보시던 시각들이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이 관세 협상 즈음해 가지고 7월 말 8월 초쯤에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월이나까지 좀 쉬다가 연말에 다시 뚫고 올라간다. 보통 이렇게 시나리오 잡고 있는 것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뭔가 이런 뭐 증세 정책의 후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연말쯤이나 돼야 결정될 거라는 거죠. 이게 뭐 미리 해서 뭐 미리 하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미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조금 뭐 오늘 반등이 물론 반가운데 반등 나올 만 하니까 반등 나오는 거고 검토해 본다니까 그리고 정책위장 교체됐으니까
제가 아까 30%쯤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 30%면은 120에 30이면은 한 4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 정도쯤 나온다고 전 생각하고 아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0% 정도 내외의 반등이 더 내일도 이어지느냐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수준과는 다르게 뭐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지시를 강하게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다른 곳에서 증세를 찾아보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증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또 극적인 영웅 놀이를 할지도 모르죠. 예, 지금 막 밑에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악유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 결정은 뭐 대통령께서 많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팔짱 끼고 있다가 지금은 아니다. 예, 아직은 뭐 지수가 4천 이상 넘어가거나. 근데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그 금요일 날도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었죠. 그 증권거래에서 올리는 거 누가 그렇게 자주 매매하래요. 예. 붙잡고서 좀 꾸준하게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는데 왜 그렇게 단타 쳐가지고 거래세를 많이 내느냐 이런 거부터 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진짜 양도세 이슈에 해당도 안 되는 분들끼리 싸우고 앉은 것도 사실 되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 우리보다 레벨이 그러니까 돈은 뭐 머니의 레벨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을 떠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애써서 좀 지켜주려고 꽤 노력을 하는 어떻게 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 걱정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의 어떤 상황들도 나중에 어떻게 다시 바뀌겠지만요. 어쨌든 뭐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뭐 오늘 내일 바로 없던 일이 돼 버립니다.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통 과정은 좀 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냉정하게 그래서 뭐 결론을 낸다는 사실 우리가 맨날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졸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투자를 오늘 졸업한다 오늘부로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결론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뭐 매듭을 짓는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론을 내봐 이런 저는 사실 오늘 가진 생각은 30% 정도만큼 돌리면 현금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사실 기본 목적이에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마이너스 이 100이 나왔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럼 이거에 한 7, 80%를 돌려놓으면 이거는 추세가 안 깨졌다고 보는데 만약 한 30% 정도 돌렸다고 보면 저는 이거 다시 미끄러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또 물론 뭐 오후에 또 째려 보셔야겠습니다. 7, 80%쯤 만약 덮는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 걱정했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30% 정도 내외에서 이것도 뭐 없던 반등이니까 반갑긴 한데요. 이 정도에서 만약 정체를 보인다 이러면은 저는 내일이면은 또 앞에는 물론 뭐 올라가니 많이 그러다가 아마 내일은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도 있다 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물론 이 반등이라는 게 제가 이제 하락할 때 보면 제가 그 상수, 중수, 하수라고 치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정말 3, 40 빠졌을 때 그냥 확 파는 게 상수고 개인들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이번 하락 어떻게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제일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뭐 이게 10%짜리일지 20%짜리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냥 다음번 있으니까 견뎌. 나는 있는 게 시간밖에 없고 뭐 돈 나가는 거 없고 그러니까 견뎌. 이게 중수 정도 된다. 근데 하수는 견딜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하락의 제일 말미에 팔아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하수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상수적인 표현으로 보면 지금 지수가 3, 40이 만약 오른다 그래도 금요일날 3, 40 빠졌을 때 판 거보다 결코 높은 지수가 아니거든요.
중간에 3, 40이 떠 있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판 게 오늘 반등시 파는 것보다 물론 종목은 뭐 금요일 날 빠진 것보다 오늘 더 오르는 게 있긴 하겠죠. 근데 평균점으로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금요일 날 뭐 대부분은 왕창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 지금 뭐 냉정하게 오늘 다행히도 뭐 그 중형 소형 조선소 갖고 있어갖고 많이 올랐어요. 뭐 스튜디오 미르 갖고 있어가지고 20%좀 올랐어요. 뭐 이런 분이 가끔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 보면 뭐 지수 올라온 정도만큼 한 금요일날 빠졌던 거에 정말 재수 좋으면 한 3분의 1 올라왔을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요 정도쯤 올라와 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한 1,000만 원 만약 금요일날 깨졌어. 지금 한 250에서 300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평균이고 아주 재수 좋으면 한 400 올라왔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 생각엔 한 200에서 한 300 요 사이 정도 어디쯤일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1,000 빠졌는데 100도 안 올랐어 이러면은 이제 진짜 약간 괴로운 성질을 많이 갖고 계신 거니까 그건 좀 포트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통상적으로 봐서는 한 4분의 1 정도쯤 올라왔으면 지금 그냥 평균값 정도 되는 거거든요. 빠진 거에 뭐 반 이상 회복됐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포트가 시장 대비해서 훌륭한 거고요. 예, 금요일날 빠졌지만 오늘 반 이상 회복됐어요 이러면은 센 건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러분들 계좌를 뭐 다 알 수도 없고 포트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30% 정도 내외로밖에 반등이 안 나오는 계좌라고 하면 시장이 되밀리면 또 금요일처럼 빠질 계좌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앞서서 우리 대표님 제목도 보니까 뭐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뭐 3천까지 빠질 수도 이렇게 뭐 써놓으셨던데 뭐 내용이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되밀리면 뭐 3천 포인트 내외나 아니면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PBR 1배 수준이라는 게 2,950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 갖다 놓고 다시 꿈이 뭐 새로운 비전이 들어오는지 보자 이렇게 뭐 시장이 냉정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죠. 뭐 지금은 당연히 뭐 그 내외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그냥 거치기를 바라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아까 주제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딴에는 120에 빠졌으니까 오늘 뭐 정책위장도 바뀌고 그 여당 쪽에서도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100 정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아까 물론 제 주관적인 관점인데 외부 악재 60% 대 내부 악재 40%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외부 악재 중에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뭐 그야말로 증세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이걸 좀 돌려놓는다고 했을 때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는데 그래도 좀 유리하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30 정도 돌린다고 봐서 제가 그래서 오늘 외부 변수에 대한 악재는 하나도 돌릴 건 없고 내부 변수 40 중에 30을 돌린다고 봤을 때 전체 시장이 30%쯤 돌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되게 뭐 비과학적인 왜냐면 60대 40도 제 주관적인 거니까 여기에서 40 중에 30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거의 뭐 주술적인 숫자에 불과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방금 전까지 목도한 거는 비교적 한 30 정도까지는 돌린 거 아니냐. 코스닥도 30몇 빠지다가 한 10위까지 돌렸으니까 3분의 1 정도 돌린 셈이고 코스피도 약간 모자라지만 아까 뭐 30몇 까지는 올라왔으니까 한 4분의 1, 3분의 1 그 사이 정도 약간은 돌린 것 같아요. 물론 오후는 제가 더 돌지 안 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은 요 정도의 이제 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내일 생각 뭐 또 돌 때 이건 이제 60% 뭐 하방에 대한 외부 변수는 오늘 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달려 있어요. 뭐 미국은 보통 요새 올라올 때 그렇게 연타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력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도 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이번에 그 연준 이사 하나 또 그만뒀잖아요. 예, 연준 위원이 하나 그만 쑥 뒀는데 그 사람은 원래 금리 내리는 거 되게 반대하는 좀 매파였는데 쑥 그만뒀으니까 조만간 또 트럼프파로 임명이 되겠죠. 파월에 대해서도 지금 보는 시각이 약간 이제 뭐랄까 원래는 뭐 원리 원칙 지킨다 뭐 연준은 따로 놀아야 된다 이런 게 물론 기본 컨셉인 건 알겠는데 이게 트럼프가요 제가 보기엔 계속 그 균열을 만든다고 할까요? 계속 그 집요하게 너 그만둘래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갈구고 있는데 이게 그때마다 시장 반응이 약간 뭐랄까 이 사람 바로 잘리면 안 되지 이런 시각들이 팽배했었는데 그게 지금 몇 번이고 누적이 되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막 파월 자른다고 했을 때 뭐 놀랬다 뭐 이런 그럴 줄은 몰랐다 이게 아니라 트럼프면 능히 할 사람인데 간을 보고 있다가 기어코 할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도 누적이 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안 놀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제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안 놀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약간 하나오션 많이 올라왔네요, 확실히. 아까 한 6%대까지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뭐 마스가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뭐 미국하고 해갖고 어쨌든 빚을 볼 수 있는 쪽은 어쨌든 조선은 아니겠습니까? 뭐 조선은 어쨌든 미국에서 그냥 뭐 솔직히 제가 봐도 구애하는 업종이잖아요. 예, 우리 좀 살려줘라 이렇게 진짜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뭐 조선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꽤 의시되면서 해줘도 될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 아니면 못 해줄 부분이니까 뻐기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좀 이런 정도로 뭔가 제한을 넣었으면 우리나라에 물론 그 평가액 그 투자액도 전부 다 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일본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유럽도 저 뭐 7,500억 불 뭐 LNG 다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6천억 불 투자했다고 저게 뭐 미국에다 돈을 다 갖다 준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또 양쪽이 뭐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1,500억 불의 전용 펀드 그게 지금 조선업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펀드라고 하니까 괜히 어쨌든 뭐 주식을 산다는 개념처럼 보이시는데 그건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실물 뭐 항만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뭐 쉐어하는 그런 식의 개념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분야가 아니냐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 드리다 보니 11시가 되었는데 어쨌든 주간 증시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3천까지 후퇴할 가능성, 아까 뭐 주제처럼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증시 한 수정 예고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반등의 포인트기도 하고요. 뭐 한미 협상에 이제 복귀도 시작됐다. 과연 유불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저는 반등이 짧으냐 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포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뭐 반대청원 9만 명이다. 아까 뭐 보니까 10만 명 넘었다 이러시는데 100만 명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는 뭐 어쨌든 ETF 주간 상승을 보면은 조선과 방산 그죠? 내려간 건 구리가 엄청나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뭐 철강, 비만, 또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제 개편은 일단은 뭐 정책의장이 바뀐 거가 제일 크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이제 적어도
이 인물은 뭐 증권 관련해서는 뭐 여파가 없을 테니까 이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꿈의 비만약이 이제 이번 주말 정도 금요일 날인가 이제 마운자로가 우리나라 출시된다네요. 그리고 ESS 쪽은 뭐 이게 오빠라고 하죠. OBBBA라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도 중국 ESS에 대해서 관세가 지금 40%인데 내년도엔 58%까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그 테슬라 향으로 LFP 배터리 쪽에 뭐 수주를 또 LG 엔솔에도 따기도 했습니다만 ESS 쪽은 분야가 분명히 좋아지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트럼프가 계속 뭐 연준 의장 교체 시동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간보고 있다는 거고 지금 메파 이사가 돌연 사임을 했는데 제가 보던 이렇게 측면에서 파월의 우군을 계속 이제 쫓아내는 거죠. 파월은 뭐 물러나지 않는데 옆에 이렇게 보자고 있던 이 사람 23년인가 와가지고 꽤 남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냥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심약한 분들 공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나오고 있고 자 역시 버핏 관세 충격 또 한 번 경고하면서 나는 이런 식이면 현금을 계속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데 뭐 트럼프가 버핏 말 들을 리도 없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종전과 이런 거에 대한 합의와는 좀 상관없이 트럼프가 일단 푸틴한테 짱났다. 뭐 핵항모 얘기도 나오고 뭐 서로 이게 또 분위기가 하여튼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가는 미군의 특화 조선소를 세운다. 근데 이게 이제 진의 K조선 여기 인근이 이제 HJ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HJ중공업 오늘 센 거가 이제 이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군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은 여기가 HD 현대가 원래 조선소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쬐꼬맣게 세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차피 뭐 조선도 사실 하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HD 현대랑 거의 양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쪽씩 뭐 MRO를 국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양쪽 다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HJ나 또 세진한테 양쪽 다 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양강 구도기 때문에 조선이 뭐 한 군데만 몰아주면 뭐 하나만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조선이 크게 보면 양강이잖아요. 물론 뭐 삼성중공업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뭐 워낙 그 FLNG랑 이런 쪽이 좀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MRO 쪽까지는 신경을 별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논외로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볼 아까 도엔시스 좀 올라가던데 폴더볼이 미국에서도 예판 뭐 폭증이다 이래가지고요. 일반 폰의 시대가 끝난 거 글쎄 저도 바꿔야 되나요? 지금 한 6년 썼는데. 자 그래서 파이넴텍, 뭐 세경하이테크, 도엔시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점유율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 쿠폰 여러분들 이미 많이 쓰셔야겠죠. 저도 한 3번 쓰니까 다 날라갔는데 15만 원 금방 날라가더라고요. 고깃집에서 한번 쓰고 뭐 어떻게 쓰니까 그냥 금방 날라가던데. 어쨌든 감사하게 몇 번 썼습니다. 근데 많이 쓴 데가 뭐 이런 편의점 많이 썼고요. 편의점 많이 썼고 뭐 교촌치킨 같은 데 좀 썼고 다이소도 좀 썼고 의외로 저기 뭐지? 아니 금액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같이 짬뽕으로 쓰셨나 봐요. 그 저기 보톡스 많이 맞으셨대. 보톡스 시술하는 거 많이 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 먹고 마시고 맞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썼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다 보니까 11시 4분인데 여러분들 좀 올려주신 질문이 좀 있으신지 좀 보고 관련해서 또 내용들 좀 훑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 분위기 잠깐만 볼게요. 지수는 아까 30자가 좀 넘었었는데 조금 또 주춤하네요. 예. 지금 외국인들 팔자 현물은 오전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개인들이 팔자인 거, 개인들이 초반에는 사자였거든요. 근데 지수 올라올 때 잽싸게 또 팔자로 바뀌셨네요. 하여튼 개인들 매매 잘해요. 예, 잘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각계 전투는 되게 잘하는데 이제 전쟁으로 가면 한 달 나중에 훑어보면 늘 개인 수익이 안 나왔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 통계도 못 믿겠어요. 아니 맨날 보면 개인들이 제일 잘하는데 왜 한 달 순매수 많이 한 종목 보면 맨날 개인들 거는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저는 못 믿겠다 인간적으로. 아주 TYM이 엄청 올랐네요 오늘. 뭐 TYM이 글쎄 한때는 뭐 농기계 쪽에 테슬라 막 이래갖고 이슈가 있었는데 뭐지? 뭘로 저렇게 올랐을까? 저게 옛날에 한참 올랐을 때는 저거였거든요. 그 미국에서 팬데믹 때 이제 정원이 넓잖아요. 그 정원 같은 거 가꾸는데 이제 소형 뭐 굴삭기나 이런 것들, 굴삭기란 게보다는 이제 뭐 그런 이제 농기계 관련된 거, 그런 것들 많이 쓴다 그래갖고서 되게 올랐었는데 오늘 오른 건 조금 낯선데. 그냥 실적이 잘 나왔나? 하여튼 뭐 되게 세게 올라가는 쪽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질문 좀 올려주신 거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좀 안 올려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금 8월 한 달은 그렇게 선언을 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화내지 않는다. 어떤 어이없는 상황이 돼도 웃고 넘어간다. 이렇게 약속 드릴 테니까 너무 겁내시지 말고 하다못해 종목 질문이라도 올려요. 안 해주면 그만인데 뭐 뭐라도 좋으니까 많이 올리세요. 자, 제가 질문 올려주신 거 있는지 한번 보고서 위에서부터 훑고 내려올 테니까 그 사이 질문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오늘 오르고 있다가 내일 빠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확률로 보면 내일 빠질 확률은 60%, 오를 확률은 40%. 빠진다, 오르기보단 빠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내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반등이 미약하면 내일 빠지게 돼 있어요. 뭐 내일 바로 들통이 날 얘기겠지만 오늘 만약 미국이 금요일날 빠진 거를 만회시키면 안 빠질 수가 있는데 만약 오늘 미국이 추가로 더 빠진다 이러면은 저는 내일 추가로 우리 오늘 올랐던 거 다 까먹고 도로 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2차전지로 손해를 보고 정말 많이 보고 저번 주 팔았어요. 그래도 2차전지 아주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는데요. 하나도 안 올라온 2차전지가 있나요? 물론 이제 워낙 2, 3년 전에 비싸게 사신 분들한테는 뭐 최근에 올라와도 뭐 진짜 벼룩의 간이다 뭐 이럴 정도로 뭐 별로 영향이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에 또 2차전지 또 재기롭게 사신 분들은 의외로 재밌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바닥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훑고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냐마냐의 질문은 사실 본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저를 빙의해 가지고 투자를 하실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무슨 로봇처럼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동전 넣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로봇이거나 아니면
뭐 백설공주인가요? 거기 나오는 무슨 거울 같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주체가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접적인 질문보다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진짜 진절이 날 만큼 오래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예. 아니 누가 제가 갖고 있지도 않은 종목을 3년이나 갖고 있었던 사람보다 전문가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저도 가끔 쓰는 방법인데 제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냥 내내 제가 이쁘다 이쁘다 해주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돈이 추가로 생기면 저 주식을 사고 싶은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팔았어. 일단 어떻게든. 근데 다시 사고 싶어. 이 생각이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하죠. 예, 그 정도의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다고요. 근데 돈이 생길 때마다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팔았는데 도루 조금만 빠지면 채워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드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의존해서 2차전지를 살까 말까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이번 장에 대해서 뭐 진짜 기가 막히게 제 인사이트가 맞아서 뭐 3천 깨지면 다시 기회가 열린다고 봐서 3천 깨질 때까지 믿음을 갖고 뭐 팔고 나서 좀 현금을 갖고서 버티신다고 하면 3천 깨지는 날 그냥 냉큼 담으시면 되겠죠. 뭐 사실 누군가 의존을 해서 이 사람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제 생각은 지금 오늘 거기까지니까 3천 정도 한번 깨진 다음에 이제 그 만회가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제가 무슨 과학적인 근거다 이런 것보다는 늘 제가 두세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2021년하고 비슷한 장이라고 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우연이든 뭐든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2021년도 1월 달이 3,200대 훌쩍 넘었다가 찌그러져서 2,900대까지 갔다가 결국은 6월 달에 3,300 넘으면서 뭐 쌍봉 약간 기이한 쌍봉 비슷하게 끝났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번 장도 최소한 쌍봉은 나온다고 보니까 이번 장 너무 빠질 때 지금 한 150포인트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나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고민이 드실 상황들인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쪽은 뭐 종목 나름이겠죠. 그것도 뭐 그 안에서도 뭐 반등 때 30% 가는 게 있고 60% 가는 게 있을 테이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종목 아니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저는 뭐 그러니까 판 가격에서 만약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뭐 평균 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화 이슈가 추진 중이니까 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가 오히려 시장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망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 그렇다고 뭐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를 안 하냐 우리 입장에서 하잖아요. 하니까 반등이 오늘 그러니까 반등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좀 세야 되느냐인데 그러면 셌던 조선주 오늘 물론 뭐 조선주 세긴 하지만 사실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하나오션은 안 세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물론 통상적으로는 센 거긴 센 거지만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대장주 역할하는 것 중에 마이너스 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주 오늘 안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무언가 반등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게 물론 뭐 얼마 전에 막 떠들었던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고 뭐 분리과세 얘기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분리과세도 솔직히 쉽게 얘기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세가 맞냐라는 의문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어쨌든 뭐 순서를 갖고 가는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이슈는 뭐 여야가 또 발의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락도 제법 나온 애들이고. 그리고 제가 봐서 뭐 오늘 뭐 콕 집어서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뭐 많이 밀렸을 때 뭐가 올라가야 되지라고 하는 쪽에서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쪽이 그냥 선정이 됐을 뿐이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이거 미스터 블루도 올라가네. 아, 그렇죠. 아, 제가 미스터 블루의 월간 회원입니다. 월 회원. 네, 24,000원짜리 그 만화 보는 회원인데, 아, 저 미스터 블루 갈 때마다 저 1,6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웹툰이라든가 만화 이슈, 뭐 애니메이션 이슈 나오면 항상 저 녀석이 그래도 순서 안에 든단 말이죠. 예. 오전에 눈에 안 띄다가 11시 즈음 해가지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 같은데 미스터 블루 굉장히 세다. 하여튼 캐대언이 여러 가지 살려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금요일 날 사실 우리가 8월 증시에 대해서 뭐 뉴스들 나온 것도 몇 가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죠? 8월 증시는 역사적으로 뭐 이거 제가 통계치 나온 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음, 어디 갔어? 네, 이게 그 빅스라고 있는 이제 변동성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작년 8월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8월에 이렇게 솟았었어요. 예, 미국의 빅스가. 그리고 통계적으로 90년 이후면은 35년 통계를 내보면 이 빅스의 이 변동성 있잖아요. 예, 이게 8월, 9월 달이 제일 높대요. 8월, 9월 달. 빅스가 높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고 이거는 상승이 높을 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락이 많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세레인메이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게 5월 달 팔라는 게 결국은 통계적으로 보면 7, 8, 9 정도가 원래는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분위기 가장 극상으로 좋을 때 8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 과거 통계치로만 보면은 8월, 9월은 어찌됐든 거기다 또 우리가 4, 5, 6, 7, 8, 4, 5, 6, 7 심하게 넉 달 동안이나 올랐기 때문에 8월 달은 쉬어가는 장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질문도 올라오고 계십니다만 제가 이거 요새 보고 나서 좀 많이 가끔 쳐다보는데 여러분들 올라오는 장에서도 뭐 지칠 수도 있고 사실 뭐 허걱허걱대고 이 상승장 따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근데 해도 내 계좌는 늘어나지도 않고 힘든데 가뜩이나 금요일에 한 방 맞았어. 근데 올라온 게 1,000인데 맞은 거는 뭐 고점에서 170 맞았는데 진짜 뭐 1,000 동안 올라오는 거 꾸역꾸역 어떻게든 올라온 거보다 여기 한 이틀 정도 170 맞아갖고 내려갔을 때가 내 계좌가 뭐 굉장히 심적으로 타협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진 느낌 같은 것들이 든단 말이죠. 아, 그래서 난 진짜 이번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뭐 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칠 때가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쉬래요, 쉬래. 여기 지금 레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퀴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지금 막 저도 막 뭐 어느 정도 꽤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 보면 아, 이래도 안 되나 싶을 때 아, 포기할까 이런 생각 하지 뭐 많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다 뭐 인생 포기하고 아우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잘 쉬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잘 쉬는 게 이게 평소에 잘 쉬지도 못했으면 참 찾기도 어려운 얘기긴 한데 포기하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요 단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음료 마시는 사람처럼 중간에
쉬었다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예,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끝까지 포기는 없는 게 맞죠. 예,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출발한 투자의 길이니까 쉽게 포기하고 그러시지 말고 쉬었다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실 와 이거 어떻게든 좀 쉬려고 하루 이틀 쉴까 이랬는데 이게 정해진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쉴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희홀딩스가 아까 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올랐나요? 아까만큼은 아니네요. 아까는 뭐 17%까지. 그래도 뭐 오늘 신고가가 났어요. 뭐 흔치 않은 종목이라고 보이고. 뭐 얘는 어쨌든 두 가지 이슈였잖아요. 그 덩치에 비해서 이제 갖고 있는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이거 하나 있었고 로봇팔하고 연결이 되는 로봇손, 워닝 로보틱스라는 거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오늘 뭐 갖고 올라온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은 거래량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상갈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첨예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자 그리고 종가까지 쭉 올라주면 좋은데 이 제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 개인 투자를 위한 시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물론 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좀 살려는 봐야겠다. 뭐 이런 공명심을 어느 정도 갖고 지금 1시간 반을 이렇게 계속 떠들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능력 부족이잖아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려드리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뭘 봐서 믿고서 뭐 진짜 그러니까 뭘 계절 맡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고서 뭐 마음을 맡기고 제 의견에 얼마나 동조해가지고 뭘 하시겠느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려도 뭐 전달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면 이건 화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청자가 중요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시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이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그 하루의 시간 중에 뭐 1시간 반을 어떻게든 오롯이 뭐 어쨌든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잘 좀 들어보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90분 내내 어떤 내용들을 다 캐치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한두 문장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네이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고 뭐 그 국가대표 뭐 선정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10군데 중에 이제 5군데인데 뭐 네카오에다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네카오에 뭐 LG에 SK텔레콤에 뭐 쬐꼬만 거 하나 이렇게 5개를 할지 뭐 통신 하나 뭐 네카오 중에 하나 뭐 LG 하나 하고 뭐 중소형을 2개를 할지 뭐 어떤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찌됐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컨소시엄별로 등락에 따른 차이가 아마 이따 굉장히 급하게 변동성을 만들 거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가능성이 높은 게 그래도 KT 아닌가 싶어서 솔트룩스 얘기 드리고 업스테이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플리토 말씀드렸는데 플리토가 아침에
대체고려소에서만 세더니 본장 와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고. 네, 우리 시골 땡땡님의 쫄보인지 금요일날 다 매도해버렸어요. 금요일날 초반에 매도하셨으면 오늘 웬만한 종목 반등이 나와도 그날 매도하신 가격이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마이너스 100 넘어서 매도하신 거 아니고 쫄보면은 되게 일찍 파셨을 확률이 높은데 그게 오늘 반등 나오는 것보다 높다고요. 우리가 늘 빠질 때 보면 아유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그 반등이 전날 대충 빠질 때보다 높지가 않은데 항상 보면은 반등 기다린다 이러시는데 사실 그거 되게 의미 없는 반등이 그 전날보다 약해요. 저는 솔직히 반등이란 말은 되게 싫어하고 상승과 하락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금요일 하락이 컸잖아요. 근데 오늘 뭐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물론 더 그걸 넘어서는 종목도 몇 개는 있지만 대부분 오늘 상승이 금요일 하락보다 못하죠. 못하면 되밀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오늘 상승이 금요일 하락의 대충의 위치보다 높느냐 안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쫄보라서 일찍 금요일 날 무서워서 팔고 나 이분이 제일 상수라니까요. 상수예요. 네. 아니죠.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단차 장세가 아니라 어떻게든 마사지를 해가지고 뭐 지금 보면 정부의 그 세제 개편안은 뭐 증세 3개에다가 감세 하나로 거의 마사지를 해가지고 뭐 유야무야 시키려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다 증세다 이거죠. 그런 관점이고 약간 저는 금요일 날 반응은 약간 속았다 반응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 뭐 장이 시원하게 한번 그 속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노안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으시면 뭐 법이 없어도 4년 내내 지역화폐는 밀어준다고 하셨으니 그 말을 믿고 한번 가실 필요가 있고 오늘 뭐 비교적 그래도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기도 한데 저는 좋아했던 게 사실 코나인데 금요일날 물론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제법 반등이 센 편인데요. 생각보다는 코나이 정도만 보시죠. 그래도 제일 그래도 대표주니까 뭐 지역화폐 그리고 코인도 이번에 금요일날 또 그 발행 관련된 시연 행사도 처음으로 했으니까 양수겸장으로 재료 갖고 있는 코나이가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지금 28분까지 흘러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장 보니까 뭐 너무 막 반등이 반가운 건 맞죠. 오늘도 미국장 때문에 또 빠졌어 이랬으면은 아우 막 진짜 힘들고 짜증 날 뻔했는데 이 반등이라도 막 진짜 뭐 남부 일부에 오고 있다는 그 폭우만큼은 절대 오면 안 되겠지만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반가운 반등이긴 한데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올렸지만 이따 끝날 때까지의 반등의 강도를 보고 여러분들 꼭 좀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미약하면 되치 뭐 씨름 기술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뭘 걸려고 했는데 그 제대로 안 먹히면 되치기 당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란 데가 원래 그렇죠. 더 세게 나가주면 되치려고 못하는데 약해? 만만해? 그러면 되침을 당하는 거예요. 자, 내일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되침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후 투자 응원합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기 전에 7분 순서까지 마저 같이 들어주시고 앞에 분들 거 포함해서 많은 분들 얘기 들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 많이 들어보고 작게 의견 나오는 대로 좀 해봐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수는 계속 틀리고 있는 건 또 증명이 됐잖아요.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6부 순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예. 자, 여러분들의 6부장 예, 물러나겠습니다. 예, 7부까지 들으시고 맞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